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사기 범죄가 되려면 기망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고소장에 쓸 때 이 부분을 너무 날림으로 써서 불송치가 나거나 억울한 사형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의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기라는 법리가 변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도 너무 양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툴 포인트도 정말 많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까지 왜 따져야 되나 하는 과거의 논리들도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참 가볍지 않은 주제인데 오히려 반대로 일상생활과 가까이 쓰이는 용어인 것 같아요. 뭐 사기꾼, 뭐 사기치지 마라, 뭐 이런 단어들도 있고, 이거 영상을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경찰청에서 매년 그 범죄에 관련한 통계를 내서 알려주는데 사기 범죄가 제일 많더라고요. 전체 범죄의 거의 4분의 1 수준까지도 되는 것 같던데, 단순 절도나 폭행보다도 건수가 많다는 걸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 아닌가라는 감상을, 건수가 많아지는 것 외에도 범죄 행위 태양이라고 하죠. 사기죄의 형태도 정말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것 같아요. 소위 지능형 범죄라고 말하면은 보통 사기를 떠올리시잖아요. 예전에는 없던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 SNS들 이런 거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 전통적인 주제죠. 전세 사기, 집단 투자 사기, 폰지 사기, 사기의 형태는 매년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쳐나는 사기 관련한 피해들을 미리 예방시켜 드리는 거는 제 역량을 벗어나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는 사기와 관련해서 문제 있으신 분들이 사전에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큰 틀에서 사기는 뭐고 왜 내 고소장은 불송치가 나는 거고, 그럼 사기로 내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기죄가 뭐냐?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망 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그냥 그런 거짓말 내지는 원래 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사실 법적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사기 범죄가 되려면 기망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고소장에 쓸 때 이 부분을 너무 날림으로 써서 불송치가 나거나 억울한 사형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망을 어떻게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기 범죄가 되느냐, 이걸 가르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기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였고 이게 왜 속인 거고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의도가 이 행위 시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소장을 쓰셨을 때 수사관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 이 부분이 충분히 기재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몇 월 며칠까지 갚기로 했는데 아직 돈을 안 갚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거고 이 사람을 형사처벌해달라, 이렇게만 쓴다면 그 고소장은 100% 불송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범죄까지 가려면 사실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뚜렷하게 그때 가서 돈이 나올 만한 어떤 수단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은 돈을 못 갚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적어도 못 갚아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된다 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드디어 이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고소장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이렇게 쓰니까 이제 고소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망의 고의를 행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빌라왕이라고 하죠.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집단 고소를 진행했던 건이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요. 거기 임대인이 결국에 기소가 됐어요.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의뢰인들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난 임대차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사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아닌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렸죠. 사기죄가 성립하는 순간은 기망을 하고 돈을 편취하는 순간이지 나중에 돌려받을 시점이 아직 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돈을 받지 못할 게 명확하면 지금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네, 이번에 그래서 그 임대인은 재판까지 세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받아갈 때 나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속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뒤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돼요. 나한테 뭐 이렇게 금전적인 거를 받아갈 때 했던 말이 그 사람의 그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팩트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비추어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나를 기망했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대 맥락에서 이것도 전세 사기였어요. 전세 사기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번 잘해보려고 임대업을 시작했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보증금을 먹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결국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들은 이 사람 전세 사기다 하고 고소를 진행을 한 거고, 전세 사기라는 워딩이 너무 강력하고 경찰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음에 굉장히 압박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과 이 사람의 그런 금전적인 상태, 그리고 이 사업의 그때 당시의 계획들, 이후에 변제해 나갔던 모습들, 실제로 여러 개의 임차인들 중에서 가능한 대부분에게는 그 보증금을 돌려줬었거든요.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안 돼서 돌려주지 못했던 몇 분한테 고소를 당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입증해서 이거는 형사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갚아라 이렇게 하고 형사적으로는 불송치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 관련해서 제가 PD님한테 재밌는 거 하나 질문을 드려보자면, 결국 사기가 얘가 나한테 주기로 한 돈을 안 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이 불법적인 돈이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약 자금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약을 사갔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그거 성립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까지는 돈 빌려주는 데 있어서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가지고 민법상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금전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너가 이 불법적인 대가를 뭐 어떻게 달라 하냐, 우리 법원은 그걸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형사적으로는 불법 원인급여에 대한 사기 범죄 성립도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겠다고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성매매 대가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근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너무 안 줘서 좀 속여서 다른 형태로 돈을 받아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그것도 어렵다. 안 할 것 같은데요. 법원은 모호한 표현을 써요. 앞뒤 정황과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비슷한 수단을 써서 받아왔다 이러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다른 걸로 사기를 쳐서 내 돈을 회수했다 이러면 그거는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내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사기죄 관련해서는 정말 재밌는 쟁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 이 영상이 아마 10시간을 넘어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대응을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이제 사기 범죄 피해자 분들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돼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인데, 보통은 이제 형사 고소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법을 처음 배울 때는 뭐 형사 만능주의라고 해가지고 형사가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형사가 간단하고 실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해요. 이때 사실은 많이들 부러지세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수사기관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왜 그럼 사기냐, 내가 왜 이 사람을 잡아다 처벌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이 언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이 깨지죠. 그냥 난 억울하고 이 사람이 딱 봐도 사기꾼 아니냐, 뭐 관상이 사기꾼 같지 않냐, 하늘이 안다 뭐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고요. 기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돼요. 가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럼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고요. 검찰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별거 아닌 건들은 약식 명령을 통해서 벌금으로 끝나게 되고요. 좀 사안이 중대하다 싶은 것들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요. 판사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처벌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조사 아니면 체포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각 단계마다 합의를 하고 싶은 의사가 점점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내가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장점은 내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나의 억울함을 입증해 준다는 거죠. 경찰, 검사 뭐 이런 분들이 맨날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이 사기꾼을 데려다 놓고 너의 기망행위는 뭐고 너가 뭘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물론 고소장을 써야겠지만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합의를 보게 된다거나 뭐 아니면 형사고소가 확정된 뒤에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보다 손쉽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 쓰기 쉽지 않아요. 혼자 쓴다면. 그래서 고소장을 만약에 이상하게 써놨다면 오히려 억울하게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도 불송치가 되거나 무죄 취지로 판단되게 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사람이 정말 갈 때까지 가서 나는 그냥 처벌받을래 라고 해버리면은 어쨌든 형사 절차의 목적은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완적으로 혹은 대안적으로 민사소송이 고려되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은 궁극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있다거나 집이 있거나 뭐 집에 보증금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예금 채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사람이 싫어도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저희가 강제의 절차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진 재산들이 있다면 사실 형사소송이 오래 걸리잖아요. 재판까지 가면은 뭐 6개월, 1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 재산을 처분하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민사적인 절차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미리 그런 재산들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민사소송이 큰 장점을 가진다고 할 거고,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물론 농담 삼아 뭐 마른 오징어도 쥐어짠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했다면 재산들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까지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단순 민사만으로는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한테 소송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제한이 된다고 하고요. 반대로 또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가 보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의 같은 것도 민사소송은 상대방한테만 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 사람의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기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형사적으로는 고소가 이뤄지고 만약에 이 가해자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온 가족이 나서서 합의를 위해서 지갑을 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내놓은 자식이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민사 절차였다면 하지 않았을 추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한다거나 여러모로 그래서 두 절차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렇게 해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쪽에서 할 수 없는 걸 다른 쪽에서 해주거나 뭐 반대의 경우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권리구제에 나설지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기죄 관련해서 내가 지금 피해자다 아니면 내가 지금 피의자다 양쪽의 측면에서 가장 처음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피의자 관점에서는 우선 변호인을 만나보세요. 인터넷에서 막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대응을 하시기에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형사 사기 범죄에서 핵심은 기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망 당시 내지는 금전을 지급받았던 당시의 대화 내용들이라거나 통화 내용들 아니면 기타 정황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또 다룰 예정이지만 만약에 사기 범죄를 한 건 맞고 형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은 반드시 합의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금전적인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정말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보실 것도 권해드리고요.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기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전후로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카톡 내용, 뭐 통화 녹음, 입금 자료, 이체증 뭐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신고를 하실 때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허위 사실이나 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기재해 두시면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로 공격을 당한다거나 실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빙성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쓰실 때는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감정 싸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널 고소했다 라면서 SNS를 통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기꾼이다 이런 것들을 막 유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죄의 성부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별개의 범죄를 성립해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억울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또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권장드리지 않고요. 정리를 하자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기범죄라는 게 대응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응 방법도 중요하고 과정에서의 성과에 따라서 결과물도 정말 달라지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도화에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문의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